안녕하세요, 라인입니다. 이번 현장은 부산 영도구 영선동에 있는 상가주택입니다. LG 올인원 제품이며 1층에 있는 실외기를 건물 옥상으로 이설하는 작업입니다. 배관을 모두 새로 작업하지 않고 특정 구간에서 연장해 옥상으로 배관을 올렸습니다. 외벽 타공을 하나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외벽 타공을 할 때는 주변 시설을 확인해야 합니다. 무분별한 타공으로 전기선이나 배관이 손상되면 천사 같던 고객님이 악마로 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집진 패드가 따로 있는데 여기는 사용이 안 돼서 케이블 타이로 집진기를 고정해 줍니다. 코어 드릴 작업을 할 때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자주 발생합니다. 사전에 작업 시간과 기간, 작업 내용을 공고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아파트나 상가에 타공을 할 때는 임대인이 있으면 꼭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임대인의 허락 없이 임차인의 뜻대로 타공을 하다가 나중에 서로 피곤해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타공이 끝나가는데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이제 저 구멍으로 배관을 넣어야 됩니다. 사용한 공구는 즉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천장 속에 있는 배관을 커팅하고 옥상에서 내려올 배관과 연결해줘야 하는데 손이 안 닿아서 전공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전공구 만들기 전에 설렁탕 한 그릇 먹고 다시 올라갑니다. 설렁탕 맛있었습니다. 멀티커터도 챙겨갑니다. 찰칵 소리에 놀랍니다. 이 씨발. 실외기 위치 변경에 관한 영상이니 실외기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에어컨을 사용하실 때 설정 온도를 낮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찬바람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 중 하나는 실외기에서 나오는 뜨거운 공기가 멀리 배출되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경우입니다. 그렇게 되면 냉방 효율도 떨어지고 전기세까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바로 화재 위험입니다. 그래서 실외기를 설치하실 때 주변 환경을 잘 고려해서 설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현장은 옥상에 실외기를 이설하는 만큼 앞에 설명드린 문제는 신경 안 써도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건 유트랩을 만들기 위해서 밴딩기로 배관을 접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밴딩기로 배관을 접어주면 손으로 만진 것보다 깔끔하게 라인이 나오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는 밴딩기를 사용해서 배관 모양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배관 유트랩은 빗물이 배관을 타고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빗물이 들어오는 것을 1차로 방지하는 방법은 외벽 타공을 할 때 경사를 조금 줘서 타공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배관 유트랩을 잡아주면 웬만해서는 빗물이 타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배관의 마감재가 노후돼서 뜯어지면 그 사이로 빗물이 타고 들어올 수 있으니 한 번씩 확인하시고 보수를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밴딩기를 처음 사용할 때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접어야 되는지 참 헷갈렸었는데 그게 아직도 헷갈립니다. 12분 27초짜리 영상에 더빙을 3분 40초밖에 못했는데 벌써 지칩니다. 그래도 첫 더빙 시도이니만큼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말투가 일관적이지 않고 목소리 톤이 일정하지 않아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11초를 헛소리로 떼었습니다. 이제 다시 영상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직도 밴딩 중입니다. 조금 더 깔끔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 작업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길어진 시간만큼 설치 품질이 좋으면 고객님들도 만족하십니다. 고압 배관은 얇기 때문에 저압 배관 밴딩한 라인을 따라서 같이 모양을 만들어주면 깔끔하게 모양이 나옵니다. 보온재를 씌우고 있습니다. 보온재는 배관을 보호하고 온도 유지를 돕는 재료입니다. 그리고 보온이 되지 않은 노출된 배관과 공기가 만나면 결로가 생겨 누수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노출되는 구간이 없게 꼼꼼하게 작업을 해줍니다. 고객님께서 커피를 사들고 오셨습니다. 배관 깔끔하게 만들고 있다고 빨리 생색을 내야 합니다.
한여름 옥상에서 배관 작업은 정말 힘들지만 겨울에는 나름 할만합니다. 배관이 다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옥상에서 밑으로 배관을 내려주면 됩니다. 배관을 만질 때는 땅수치기를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팀원과의 호흡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배관 유트랩이 잘 만들어졌습니다. 배관 작업을 위해 떼놓았던 실내기를 다시 설치하기 위해서 밑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천장형 에어컨은 기계를 천장에 먼저 걸기 전에 배관과 드레인 호스를 기계에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는 것이 편합니다. 천장형 에어컨의 장점은 천장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적은 공간을 차지하며 바닥이나 벽면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이는 공간 활용성을 높이고 실내 인테리어의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천장형 에어컨은 스탠드와 벽걸이 에어컨보다 설치 비용이 더 발생하는 만큼 업체 선정도 중요합니다. 업체 선정을 할 때는 가격만을 고려하지 마시고 품질, 안전성, 서비스, 보증기간 같은 부분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개의 업체에서 견적을 받으시고 하나의 업체를 선택하셨을 때는 시간을 내서 방문과 견적서를 작성해준 다른 업체에게 견적서를 작성해주고 시간을 내어 방문해줘서 감사하다는 식의 문자라도 남겨주시면 다른 업체에 설치를 받으시더라도 좋은 인상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원래 실외기가 있던 곳입니다. 옥상으로 옮기기 위해서 배관과 전선을 해체하고 있습니다. 실외기 위치를 잡고 배관 길이를 확인합니다. 짧은 배관이 있어 용접으로 길이를 맞춰줍니다. 용접을 할 때는 나중에 다시 확인이 가능한 곳에서 용접을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재작업이 불가능한 위치에서 용접을 하게 되면 누설 발생 시 재작업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처음 용접을 할 때 시간이 조금 걸려도 용접이 잘 됐는지 서너 번 확인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배관 체결을 할 때는 토크렌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토크로 조여짐으로 과다한 힘으로 인한 배관 찢김과 덜 조임으로 인한 누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에어컨에 냉매가 없는 상태여서 실외기, 실내기, 그리고 배관까지 모두 진공을 잡아줍니다. 원래 12분짜리 영상이었는데 더빙을 하다 보니 힘들어서 영상을 자꾸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9분 40초로 줄었습니다. 천장형 에어컨은 실외기 메인 전원을 분전함에서 별도로 가지고 와줘야 합니다. 다행히 옥상에 아이박스에 차단기가 하나 있어서 맞는 용량인지 확인을 하고 그 차단기를 사용해서 실외기에 전원을 공급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작업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남은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